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의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판다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전처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어떤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할 분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습 파일을 6개로 나누어 놨는데요. 이제 이제 실습 파일당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 듣고 쉬시고 하나 듣고 쉬시고 하는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 볼게요. 우선 판다스를 불러오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판다스가 설치되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pip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install pandas를 이제 실행시켜주면은 이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판다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이제 already satisfied라는 메시지가 뜨게 됐는데요. 이제 일단 이걸 가지고 판다스를 불러 보겠습니다. 판다스를 불러올 때는 numpy를 np로 불러오는 것처럼 주로 pd로 불러오게 돼요. 자, 우선 판다스 자료구조입니다. 판다스 자료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한 줄짜리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줄짜리이다. 시리즈를 합친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로 이루어진 1차원의 스트럭처드 데이터 형식인데요. numpy의 1차원 어레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이제 인덱스를 우리가 숫자로만 주어주는 게 아니라 0, 1, 2, 3 이렇게만 주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대로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시리즈를 만들어 볼게요. 시리즈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로 어떤 것을 줄지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게 된다면, 즉 이렇게 pd의 시리즈라는 어떤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지고 데이터는 뭐시기라고 리스트 형태로 주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리스트의 인덱스는 0, 1, 2처럼 0으로 시작하는 숫자이고 데이터는 여기 ABC 순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인덱스를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숫자대로 주고 싶다면 이렇게 인덱스를 또 따로 별도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시리즈 생성자 안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실행시키면 아까랑은 다르게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여기 1, 2, 3 이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이 인덱스고 오른쪽이 데이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로 줄 수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것을 딕셔너리로 이렇게 줬는데 이 딕셔너리에는 항상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이 있죠.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키 값은 시리즈의 인덱스가 되고 여기에 밸류 값은 시리즈의 밸류 값이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아까는 인덱스가 1, 2, 3 같은 숫자였는데 여기서는 math, English, Korean 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인덱스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리즈라는 어떤 클래스에 여러 가지 이제 멤버가 있는데 가령 우리가 여기에서 밸류 값들만 꺼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밸류 값들만, 즉 90, 85, 6, 97 이 값들만 꺼내고 싶다면 이 s2의 values를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ND array 형식의 어떤 데이터를 values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인덱스를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math, English, Korean 이런 형태의 어떤 리스트 같은 것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네임을 어떤 시리즈의 네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시리즈 전체의 네임을 지금 붙이려고 하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래서 우리가 S2의 네임을 myscore라고 적어보고 거기에 또 인덱스에 별도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인덱스의 네임을 score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그 S2의 네임과 S2 인덱스의 네임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각각 myscore, score 이렇게 우리가 정한 대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시 S2 시리즈를 프린트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s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덱스는 우리가 어떤 정해준 score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도 어떤 이름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마다 우리가 이름을 줘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리즈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시리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리즈 여러 개를 합친 것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시리즈가 1차원의 스트럭처럴 데이터 형식이었다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의 스트럭처럴 데이터 형식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어떤 행으로 생겼는데, 행렬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각각의 열의 하나의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덱스에 컬럼별 밸류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numPy의 2디멘셔널 어레이랑 유사하지만 행에는 인덱스가 있고 열에는 컬럼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까는 PD 시리즈로 시리즈를 만들었죠. 여기서는 PD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라는 것을 어떤 리스트 형태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에 20 Germany, Computer Science, 24 China Math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넣어줬죠. 그리고 인덱스에는 Harry, Linda, 컬럼즈에는 Age, Origin, Major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의 24는 Age라고 그리고 China는 Origin 그리고 Math는 Major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체 개수가 총 2개, 즉 열이 2개이니까 우리가 각각의 그것을 해리랑 린다라고 이름 붙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1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분명해지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는 어떠한 컬럼이 있냐면, 즉 어떠한 피처가 있냐면 age랑 origin이랑 major라는 3개의 피처 혹은 컬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지금 개수가 해리랑 린다라는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인덱스이고 그리고 각각의 피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이 컬럼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을 딕셔너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시리즈도 딕셔너리로 만들 수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우선 여기서는 딕셔너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ge는 20, 24, origin은 Germany, China, major는 이제 Computer Science, Math 이렇게 해서 각각 이 20과 이제 이 20과 Germany와 Computer Science가 합쳐져서 하나의 열을 이루고 또 이제 24, China, Math가 합쳐져서 하나의 열을 이뤄서 즉 각각 하나의 데이터를 이뤄서 총 2개의 데이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딕셔너리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제 생성자 안에 데이터로는 이 딕셔너리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의 이름으로는 해리랑 린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주면 바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딕셔너리의 한 쌍에 한 개의 시리즈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케이스는 안 됩니다. 즉 여기에 컬럼명을 가지고 이 딕셔너리의 키를 삼는 건 되지만 반대로 여기 데이터 이름, 즉 인덱스 로우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딕셔너리에 네임을 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얘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객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처럼 value를 찍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dex를 찍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lumns, 즉 피처들을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자, 이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고 저장할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능이죠. 다시 이제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SV 파일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CSV 파일이라는 것은 comma separated value의 약자로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장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엑셀 파일, 즉 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structured 데이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V 파일을 불러올 때에는 판다스의 read,
CSV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것은 어떤 인터넷 웹페이지의 URL인데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에게 지난번에 본 심장병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이, 성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컬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인덱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0번부터 302번까지 총 행위 개수는 303개, 그리고 열의 개수는 14개인데 여기에서 이제 행위 개수는 데이터 개수랑 동일하고 컬럼의 개수는 피처의 개수랑 이제 같게 되겠죠. 이 컬럼 중에 하나를 떼어서 그것을 이제 y 값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리그레션으로 예측을 해본다던가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CSV 파일을 불러올 때 read CSV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URL 형식을 넣어줘도 되고 이제 어떤 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컬 컴퓨터에서 이제 가져올 때에는 상대 경로 혹은 이제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file path nav or buffer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라는 것으로 열이 되는 행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디폴트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컬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가 되는 컬럼을 지정하게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우리가 Shift 탭을 눌러서 더 자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file path or buffer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가 있고 헤더가 지금 디폴트 값이 infer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는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ndex call은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가 되는 컬럼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더랑 인덱스 컬럼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헤더는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우리가 0번째를 컬럼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1번째를 컬럼 이름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2로 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다시 0으로 두면 아까랑 똑같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 컬럼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덱스 컬럼에서 행 인덱스가 되는 컬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 인덱스는 그냥 이렇게 숫자로 붙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행 인덱스를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이로 한번 지정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ge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ge를 가지고 인덱스를 삼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피처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인덱스로 우리가 특정한 피처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기능이 유용하게 되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을 저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URL을 통해서 불러온 이런 자료를 CSV 파일로 다시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df2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tocsv라는 이런 함수 안에 마찬가지로 Shift 탭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path와 buff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덱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디폴트는 true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false로 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새롭게 추가하지 않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디폴트, 즉 true인 상태로 이제 이것을 CSV 파일로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불러오면 우리가 여기에 없던 컬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컬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에 어떤 의미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인덱스는 디폴트 값인 true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덱스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제 번호 순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인덱스는 false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제 tocsv 파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저장하고, 다시 이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불필요한 인덱스가 없는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false로 해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었어요.